안녕하세요. 친절한 운동정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시지 않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척추질환 환자 수는 920만 73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5분의 1 정도가 척추질환 환자라는 통계가 있는 만큼 척추질환은 우리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변에 있을 법한 허리 통증과 관련된 일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A씨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작업에 온 집중을 쏟고 있다가 잠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어서려는 찰나 A씨는 갑작스럽게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까지 타고 내려가는 참을 수 없는 찌릿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한 통증에 A씨는 조퇴를 하고 정형외과를 가보기로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A씨의 증상을 듣더니 MRI를 찍어보자고 권하였고 A씨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에 승낙하여 보험 처리를 위해서 하룻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바쁜 회사 일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뜬 눈으로 잠을 잔 후 다음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의 MRI 결과를 들으러 A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많이 돌출되었고 A씨의 허리가 거의 60에서 70대의 노인의 허리와 비슷하니 허리를 조심히 써야 한다고 A씨에게 조언하며 A씨의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A씨가 보기에도 다른 디스크에 비해서 유독 튀어나온 디스크가 보였습니다. 퇴원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A씨는 기존과 약간 다른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도 허리를 사용하는 운동들은 거의 하지 않았고 달리기를 하다가도 허리에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 중간에 멈췄습니다.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바닥에 있는 물건도 들려하지 않았고 허리에 좋다는 마사지 도구들을 사들여 허리를 마사지하였습니다. A씨는 다친 이후로 3개월 동안 열심히 허리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이러한 노력에도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해서 지속적인 통증에 삶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A씨는 점점 자신의 허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분명 A씨는 의사선생님의 권유와 자신의 판단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생활을 잘 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A씨의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체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통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어야 통증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불임직지 외의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들의 MRI를 분석한 14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30세까지 약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디스크 퇴행이 있었고 3분의 1 정도가 디스크 돌출이 있었습니다. 통증이 없는데도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는 단순히 허리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카너 외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통증이 없는 운동선수들을 대상 우세손 어깨의 40%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었으며 그들은 5년 후까지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위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구조적 문제가 통증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뼈가 부러진다면 우리는 무조건 수술을 받음으로써 구조를 정상화해야죠. 뼈는 우리 몸에서 대체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참여자들이 허리 디스크,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어도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구조적 손상이 있어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대체 가능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디스크가 손상돼도 디스크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 다른 근육들이나 콜라겐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손상되어 그 구조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다른 자세, 움직임을 자기 조직하여 자신의 현 상황에 가장 걸맞는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다리가 다쳤을 때 절뚝이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우리 몸은 아주 스마트한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구조에 부담이 되지 않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강도로 움직여야 하겠지만요. 움직임을 멈추면 우리 몸은 손상된 구조를 보상할 수 있는 다른 구조들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통증이 있을수록 움직이고 어떤 움직임이 나를 통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몸에게 줘야 합니다. 움직임의 스펙트럼은 많이 움직일수록 넓어집니다. 통증을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거나 두려워서 관절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구조적 손상은 통증을 만들어내는 주요 요인이지만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통증을 만들어내는 요인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어떤 일을 하며 보내는지, 일의 스트레스는 얼마나 큰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유전적으로 허리가 아픈 건 아닌지, 식사가 불균형한 것은 아닌지,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아닌지 많은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애꿎은 돌출된 허리 디스크만을 통증의 모든 원인으로 몰아가기보다는 왜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영양균형이 맞춰진 식사를 하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여러분의 통증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